결국 홍혜인은 우여곡절 끝에 뇌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가 경고했던 것처럼 백현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어렸을 때의 기억만 일부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홍혜인과 백현우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하필 사이코패스 윤은성이 기억을 잃은 홍혜인에게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홍혜인의 목걸이를 하고 독일까지 쫓아왔기 때문이죠. 한국에 있는 퀸즈타운으로 돌아가게 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었지만 윤은성은 그때까지만이라도 홍혜인의 남편이고 싶었나 봅니다. 혜인아, 내가 네 남편이야. 혼란스러워하던 홍혜인은 자신의 목걸이를 메고 있는 윤은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도 사전에 백현우와 나란히 잡았던 좌석이 아니라 윤은성의 옆좌석으로 새로 예약을 하고 윤은성과 함께 귀국하는 홍혜인인데요. 당연히 백현우는 어쩔 수 없이 옆자리를 비워둔 채로 쓸쓸하게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죠. 백현우는 홍혜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루빨리 퀸즈그룹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홍혜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홍혜인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퀸즈백화점에 복귀한 홍혜인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일적으로 자주 마주치다 보면 기억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소망도 있었고요. 때마침 수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뉴욕에서 LP 투자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던 홍범석이 백현우와 의논할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백서방, 일단 LP 투자자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대답을 듣고 온 상태야. 하이원 쪽에서 눈에 띌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피를 우리 에버H 쪽으로 교체할 것 같아. 그런데 큰아버님, 저번에 윤은성이 홍콩에 있는 쉘 컴퍼니를 이용하여 2.1%의 지분을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스위스에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또 2.1%의 지분을 사들였어요. 조금씩 사모으면서 지분을 늘려간다면 LP들은 또다시 윤은성 쪽에 베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윤은성이 사용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소량씩만 사모으면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도 힘듭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마땅히 증거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윤은성이 연임하는 걸 막을 방도가 일단은 없다는 거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백현우가 조금만 더 빨리 패닉룸의 존재를 알아내고 비자금을 먼저 찾았다면 윤은성은 애진작의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LP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원래 윤은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38%였지만 2.1%씩 홍콩에서 한 번, 스위스에서 한 번, 도합 2번을 추가로 사들여서 현재는 42.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혜인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홍만대의 지분이 넘어오면서 34.7%였는데 홍범석이 추가로 4%의 지분을 매입한 덕분에 38.7%에 불과한 상황이었어요.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윤은성의 회장연임을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백현우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은성의 살인 혐의를 밝히고 법정 구속을 시킬 수만 있다면 연임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편성욱의 사망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편성욱의 주위를 샅샅이 뒤져보는 백현우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윤은성은 청부살인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힐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깔끔하게 처리해둔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와 전화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편성욱을 제거하기 위해 섭외한 청부업자도 이미 해외로 도피시킨 후였죠. 횡령과 배임 혐의 그리고 살인 혐의를 잡는 것까지 모두 신통치 않은 상황. 백현우로서는 그야말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밤 백현우는 부모님이 계시는 용두리로 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퀸즈그룹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지내야 했지만 오피스텔에서 지내다 보면 홍혜인과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럴 바에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내려가서 머리를 비우고 잠을 청할 생각이었어요. 백두관과 전봉에는 오피스텔에서 지내겠다고 짐을 바리바리 싸고 올라갔던 놈이 금세 돌아온 것을 보고 홍혜인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한 모습이었습니다. 백현우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시키지 않고 그저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데요. 하지만 눈치가 없던 백현태는 백현우가 왜 집에 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퀸즈그룹 소액주주들과 소통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현우 왔냐?
백현우는 해맑게 인사하는 백현태 옆에 앉아서 별 생각 없이 백현태가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데요. 형도 퀸즈그룹 주식에 관심이 있나 봐. 관심만 있다 뿐이겠냐. 내가 이래봬도 퀸즈그룹 소액주주 클럽 임원이라고. 퀸즈그룹 소액주주 클럽? 백현우는 백현태가 주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퀸즈그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소액주주클럽이 있다는 사실도 난생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흥미가 생겨 좀 더 물어봅니다. 클럽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략 2,000명 정도 되지. 소액주주 무시하지 마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보잘것없겠지만 2,000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모으면 6%는 될 거야. 다 모으면 6%나 된다고? 백현우는 백현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현재 윤은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42.4%인데 여기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 번 더 2.1%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44.5%였죠. 하지만 홍해인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홍범석이 보유하고 있는 걸 모두 합쳐봐야 38.7%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6%의 지분이 더해진다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형이 소액주주 클럽 임원이라고 했지? 나 하나 부탁 좀 하자. 부탁? 무슨 부탁? 이번 주주총회 안건이 윤은성 회장연임안이거든. 형이 소액주주들 설득해서 대표자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줄 수 있어? 윤은성이 계속 회장으로 있으면 퀸즈그룹 주가는 바닥을 칠 거라고. 형도 돈 잃기 싫을 거 아니야. 참석해서 의견을 내줘. 백현태는 평생 동안 남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탓에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무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는 백현우의 부탁을 받자 고요했던 심장이 그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었던 동생이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을 하니 무조건 백현우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하는 백현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내가 주주총회장에서 투표를 해달라는 말이지? 그렇지. 백현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윤은성을 해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은성이 방심하여 또다시 2.1%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윤은성은 홍해인 측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뻔히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연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유가 넘쳐 보였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 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만 지분을 매입하는 데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주총회 당일이 되자 윤은성이 거만한 모습으로 주주총회장에 등장하는데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소 어색하게 앉아있는 백현태를 보자마자 옆에 있는 김비서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소액주주 대표로 참석했답니다. 소액주주요? 윤은성은 소액주주라고 해봐야 1%도 안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요. 우연찮게 에버H 대표 홍범석과 눈이 마주쳤는지 썩은 표정을 짓는 윤은성. 그렇게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는 윤은성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6%의 지분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여 회장연임이 부결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윤은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할 말을 잃어버렸고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회장실로 돌아오자마자 물건을 모조리 부숴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